2026년 8월 4일 맥도날드 미국 법인의 새 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스카이 앤더슨이었다. 그런데 취임 축하 인사보다 먼저 책상 위에 놓인 건 다름 아닌 2분기 실적표였다. 같은 날 발표된 조정 주당 순이익은 3.38달러, 시장이 예상했던 3.32달러를 넘어선 숫자였다. 매출도 7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취임 첫날 선물 같은 성적표였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 크리스 캐프친스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하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분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실행을 해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고백이었다. 승리를 선언해도 될 자리에서 최고 경영자 스스로 회사의 실행력에 낙제점을 준 셈이었다. 숫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겉과 속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갭 기준 주당 순이익은 3.32달러로 1년 전 3.14달러보다 늘었고 순이익은 23억 6천만 달러로 5%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33억 4천만 달러로 3.3% 늘며 수익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가였다. 매출 71억 달러는 시장 예상치인 71억 2천만 달러에 살짝 못 미쳤고 전세계 매장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1.3%로 1년 전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미국 시장의 동일 매장 매출은 0.8%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1분기 3.9% 성장과 비교하면 급격한 둔화였고 시장이 기대했던 0.9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야기는 더 선명해진다. 미국 매장의 평균 계산서 금액은 늘었지만 매장을 차지한 손님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맥도날드는 같은 손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거나 기존 손님을 붙잡아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이다. 매장 문 앞에 서는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데 계산대 앞에서 꺼내는 지갑만 더 얇아지는 그림과 같아서 청구서 금액을 올려 이익을 방어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통해도 손님의 발길 자체가 끊기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실적 발표에서 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 그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이번 2분기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였다. 조정주 당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넘어선 것과 별개로 정작 사업의 근간이 되는 손님의 발길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올해 4월 말 전국 단위로 시작한 상시 저가 프로그램의 이름은 Everyday Affordable Price, 줄여서 EDAP였다. 하루 종일 10가지 메뉴를 3달러 미만에 살 수 있게 하고 여기에 4달러짜리 조식 세트까지 얹은 구조였다. 그런데 가격을 못 박지 않고 3달러 미만이라는 폭만 정해놓은 설계가 화근이었다. 회사가 권장한 가격 구조를 그대로 따른 매장은 전체의 60에서 65%에 그쳤고 나머지 매장들은 그 여유폭을 이용해 감자튀김 같은 품목의 가격을 오히려 올렸다. 여기에 단골 손님이 익숙하게 써오던 디지털 할인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 이번 분기 미국 손님 감소분의 약 3분의 2가 사명됐다. 캠프친스키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아무리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매장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케팅 캘린더도 손님을 지치게 만들었다. 매장 직원들은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프로모션을 마치자마자 EDAP 전환 작업에 매달렸고 이어 새 음료 라인업과 월드컵 프로모션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준비해야 했다. 캠페인마다 새로운 교육과 매장 진열, 고객 안내가 필요했고 손에 익은 디지털 할인이 사라진 자리는 계산대와 드라이브스루 안내 멘트로 일일이 메워야 했다. 그 결과 주문 처리 시간은 늘어났고 고객 만족도 점수는 떨어졌다. 월드컵 프로모션은 화제성과 별개로 회사 내부 목표치에는 못 미쳤고 지난해 4월 마인크래프트 영화와 연계한 해피밀 프로모션이 워낙 폭발적이었던 탓에 올해 같은 시기 비교 수치는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이는 기저효과까지 겹쳤다. 이 상시 저가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온도차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7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한 차례 모여 이 문제를 짚었고 9월 초에 다시 마주 앉기로 했을 만큼 할인폭을 어디까지 넓힐지에 대한 셈법이 본사와 매장, 현장 사이에서 좀처럼 맞춰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에는 조직 효율화 작업인 조직 가속화 프로그램에 따른 세전 5,200만 달러, 주당 0.06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도 함께 반영돼 있었다. 미국 내 직영 매장 비중은 전체의 5% 안팎에 불과하지만 회사는 이들 매장의 수익성을 재편하기 위해 일부를 가맹점으로 넘기는 작업을 2분기에 이미 시작했고 이런 매각은 남은 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프랜차이즈 계획과 판매 관리비 절감 전망은 오는 9월 투자자의 날에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앱과 로열티, 가격 결정 시스템,
인사와 재무 체계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전사 시스템 구축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실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2027년부터로 잡고 있다. 매장 매출이 아니라 가맹점 매출까지 모두 합친 전체 시스템 매출은 370억 달러로 5% 늘었고, 상반기 전체로 봐도 같은 5% 성장세를 유지했다. 회사의 덩치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눈에 띄게 둔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그림은 조금 달라진다. 해외 직영 시장의 동일 매장 매출은 1.5%, 해외 개발 라이선스 시장은 1.9% 늘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독일과 호주, 영국, 일본 같은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프랑스는 계속 부진했고, 중국은 동일 매장 매출이 아예 뒷걸음질 쳤다. 같은 브랜드, 같은 로고를 걸고도 나라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과 가격 전략이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가 그대로 성적표의 차이로 드러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야심차게 키워온 로열티 프로그램만큼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1년 동안 70개 시장의 로열티 회원을 통해 발생한 시스템 전체 매출은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최근 90일 동안 활발히 활동한 로열티 회원 수도 13% 늘어 2억 2천만 명에 가까워졌다. 앱을 열고 포인트를 쌓는 손님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그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 실제로 느끼는 경험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날 자리에 오른 앤더슨은 26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해온 인물로 6년 넘게 미국 사업을 이끌어온 조 얼링거의 뒤를 이었다. 그동안 미국 법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와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을 이끌며 매장 운영의 실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로 꼽힌다. 캠프친스키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전략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만큼은 기준을 더 끌어올리고 속도로 높여야 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손보겠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이 복잡한 온도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실적 발표 전날까지 맥도날드 주가는 올해 들어 13% 넘게 빠지며 52주 최저가 부근을 오갔지만, 정작 실적이 발표된 당일에는 주가가 소폭 반등했다. 이익 자체는 예상을 넘어섰다는 안도감과 미국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시장에 반영된 결과였다. 한 시장 분석가는 물가 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부터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이번 실적을 해석하기도 했다. 캠프친스키는 이번 실행 실패를 바로잡으면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이 2027년에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다음 주부터 전국 단위의 디지털 할인 행사를 새로 내놓고, 자주 찾아오던 단골 고객에게는 개인 맞춤형 쿠폰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다음 실적 발표는 오는 10월 22일이다. 그 사이 새 사장 앤더슨의 책상 위에는 축하 화환 대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손님의 숫자가 매일 아침 새로 올라오고 있다.